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지역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지난 3월 이후 막혀있던 전북의 하늘길이 올해 안에 다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해외여행 대신 제주도로 여행 수요가 쏠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광업계는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 저비용 항공사 두세 곳이 군산공항에 둥지를 틀고 올해 안에 운항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북도민일보입니다. 전라북도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15,000여 세대에 대해 31억 6천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먼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주택과 농경지 등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예비비를 활용해 도비 지원 몫을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전라일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의에 빠진 도내 문화예술인과 관광업계를 위해 실효성 있는 신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는 코로나19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취소되고 관광업계는 90%가 가폐업 상태라며 문화예술인과 관광업계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전라북도에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전북 신문입니다. 올해 추석 장바구니 물가는 코로나19와 장마, 태풍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20%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물가정보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용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대형마트 40만 4천 원, 전통시장 27만 500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2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해마다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와 법인 등 600여 곳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들어간 돈만 800억 원이 넘는데요. 전주방송은 이 같은 보조금이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짚어보는 연속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말소가 확정된 재판 결과와 허술한 등록 심사부터 살펴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장애인 자활을 돕겠다며 전라북도에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8년 만인 지난 2017년 이 단체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말소시켰습니다. 각종 비리 등으로 시끄러워 뒤늦게 살펴봤더니 점검 시점인 지난 2017년에 관련법에서 규정한 상시 구성원 수, 즉 회원수 100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회원은 정기적인 회비를 내고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성인을 말합니다. 해당 단체가 전라북도의 말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적 다툼에 나서면서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졌지만 올해 초 전라북도가 최종적으로 모두 이겼습니다. 이 단체는 회비를 내지 않는 자원봉사자들까지 포함해 정회원이 10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할 때는 어땠을까? 전라북도에 제출한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단체 대표의 부탁으로 회비 납부 없이 회원 가입만 했다는 A씨는 당시 운영위원으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회의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회의록에 이름이 나오고 준 적이 없는 도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내가 그렇게 해준 적이 없죠. 회원 가입은 해줬지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도장을 준 적이 없는데 가짜 서류로 단체 등록을 한 겁니다. 결국 전라북도의 허술한 심사를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뒤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해온 이 단체는 전라북도와 전주시로부터 수억 원의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제공한 정보와 그다음에 저희가 받은 제보 서류와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과의 탐문을 통해서 교차 확인을 해보니 회원이 아닌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잘못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전수조사는 물론 환수 조치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징계를 우려한 공무원들이 전수조사와 환수 조치를 미루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발열과 기침, 그리고 근육통까지. 코로나19와 독감은 마치 쌍둥이처럼 증상이 비슷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이런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입니다. 방역당국은 혹시 있을지 모를 이 같은 대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을 크게 늘렸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가을부터 유행하는 독감 예방을 위해 무료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태어나 처음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영유아가 최우선 대상입니다. 코로나도 유행이고 해서 독감까지 걸리면 이제 큰일 나니까 병원 가기도 꺼려지고 하니까 빨리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빨리 왔어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번 절기의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까지로 높여 중고등학생이 포함됐습니다. 고령자는 만 62세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전북에선 17만여 명이 늘어 모두 74만 9천여 명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백신도 3가에서 예방 범위가 넓은 4가로 높였습니다. 발병이 적게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 방역도 여유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는 꼭 좀 본인들도 맞고 또 아이들도 특별히 접종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라 접종 시기가 최대 한 달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료기관 방문 전 사전 예약 등을 통해 반드시 접종 가능한 날짜를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접종하는 과정 중에 밀집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분산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종 대상자의 경우에는 대상자에 맞는 날짜를 정확히 확인을 하셔서 방역당국은 올해 초 코로나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자주 한 덕에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개인 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코로나의 추석까지 앞두고 요즘 택배 물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익산 등에서는 특정 회사의 택배 물건이 제때 안 온다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배송 전 분류 작업 등에 따른 갈등에 일부 택배 기사들이 파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의 한 택배회사 물류센터. 주문한 물건을 직접 찾으러 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며칠을 기다려도 집으로 배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고객이. 그리고 다른 물건도 분산에 있는 딸내미한테 시켜가지고 제가 가서 찾아오고. 물류센터 안에는 고객에게 가야 할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곳 택배기사 120여 명 가운데 14명이 2달 전부터 파업 중인데 이들이 맡은 익산 4개 동의 택배 배송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파업 중인 택배기사들은 코로나 사태로 택배가 폭증해 근무 조건이 더욱 열악해졌는데 분류 작업까지 떠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루 평균 15시간을 일하면서 절반가량을 택배 분류에 허비하고 나면 배송 시간은 줄고 노동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류 작업자를 따로 고용하기도 하는데 배달 물량에 따라 급여를 받는 구조라 그만큼 손해라는 설명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가량 분류 알바를 쓰게 되면 하루 일당, 이틀 일당이 그분들한테 가는 거죠. 택배회사 측에 분류 작업자 고용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대리점과 합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게 택배기사들의 주장입니다. 취재진은 택배회사와 대리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군산과 정읍의 일부 택배기사들도 파업 중인 가운데 전국 택배연대 노조도 오는 21일부터 파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익산시가 악취가 심한 주택가 등에 악취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측정기가 엉뚱한 곳에 설치돼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 국가산업단지 인근 아파트입니다. 주민들은 악취 탓에 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창문을 열지 못한 채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너무 심해서 역겹고 토할 것 같고 오늘 여름에 막 무슨 시골에 그런 화장실 냄새 같은 이런 게 너무. 익산시는 이 같은 악취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4억 원을 들여 10곳에 악취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이 악취를 느끼면 인터넷을 통해 측정기에서 분석한 악취를 일으키는 물질과 악취 강도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취 측정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과 8월에 제기된 악취 민원이 1,700여 건에 이르는데 측정 수치는 모두 정상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되게 극심한 악취라고 계속 한 100여 건, 200건 가깝게 민원을 내고 있는 그 시간에 모니터링 시스템은 거의 악취 감지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취는 시간이 지나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악취 측정기가 10m 이내에 낮은 곳에 설치돼 감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2달간 악취 민원의 60% 이상은 5층 이상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했습니다. 익산시가 지난해 실시한 용역 조사에서도 악취 측정기의 위치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익산시는 뒤늦게 악취 측정기의 위치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높이 차이에서 약간의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이, 그리고 또 일부에서 높이를 좀 올려달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악취 측정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제90회 춘향제가 내일부터 나흘 동안 온라인 비대면으로 열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임실군 사랑의 열매 봉사단이 저소득 가정에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제90회 춘향제가 내일부터 나흘 동안 열립니다. 올해는 관중 없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치러집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춘향 제향과 춘향 선발대회, 뮤지컬 공연, 춘향은 살아있다 등 3개의 프로그램은 유튜브 채널 남원 와락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1931년부터 끊기지 않고 해왔는데 이번에는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더 즐길 수 있게끔 온라인으로 남원 와락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장수군의 금강천물 뜬봉샘 생태관광지가 전라북도 12개 시군 생태관광지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장수군은 내년 생태관광지 육성 사업비 12억 원과 함께 최우수 등급 선정에 따른 5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금강에 발원지인 장수 뜬봉샘이 주변 자연 생태와 잘 어우러진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힐링과 치유의 생태 관광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실군 사랑의 열매 봉사단과 전라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 가정 360곳에 생필품이 담긴 행복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이 행사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5,700여 농가에 한 해 60만 원씩 모두 34억 원이 넘는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해당 농가는 11월 말까지 지정 금융기관에 방문해 순창사랑 상품권으로 받아가면 됩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일부가 미리 지급됩니다. 전라북도는 정부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지만 15,031가구에 지급할 재난지원금 194억 가운데 도가 부담하는 31억 6천만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로 했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85억 6천만 원을 융자로 지원합니다.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행안부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민간 사업자를 먼저 선정한 뒤 사업을 추진하라고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이에 따라 다음 달 사업 설명회를 갖고 민간 사업자 모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라북도 전역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까지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mm입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일부 지역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7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은 27도 내외를 유지하겠고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